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34회 제주 여성가족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전체 녹화되며 JIBS에서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유튜브에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진동, 무음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책연구실 가족인구연구부장 이연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 여성가족복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성가족복지는 돌봄, 일자리, 안전, 청년, 가족, 인구 등 다양한 주제가 서로 얽혀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현장성 있는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 포럼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내빈 소개, 원장님 개사, 주제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남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준비된 국기를 향해 경례.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과 4.3 영령, 호국 영령에 대한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 발표자 그리고 좌장,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 발표를 해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민지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 JIBS 강석찬 국장님 소개합니다. 지정 토의를 해주실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님 소개합니다. 지정 토의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경준 부장님 소개합니다. 지정토의 제주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현나희 부장님 소개합니다. 지정토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김경보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지정토의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님 소개합니다. 지정토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한용길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전 신청 순서로 소개를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 안내사협회 김순옥 회장님 오셨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애순 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여민회 이양신 고문님과 활동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성평등 여성정책관 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귀한 걸음해주신 참석자분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아 박사님께서 내빈과 오늘 가장 그다음 토의하시는 분 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그 정책연구기관이어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저희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맨 뒤에 보면 저희 연구원 개원 이래 매년 어떤 주제들로 토론을 해왔는지도 봐주시면 그 내용이 그 주제들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성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도 우리 맡은 연구원들과 이제 연구직 박사님들이 아주 고민하면서 이 주제도 발굴을 했고 오늘 그 토의하는 토의 주제도 영역별 주제들도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토론자분들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 오늘 그 제안해 주신 여러 자료들은 내년 내후년 그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에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또 제주도의 여성가족 복지 정책 방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의 현황과 정책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이민지 연구위원님께서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를 맡은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이민지 연구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 현황,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 그다음 이 내용들을 종합한 시사점을 소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발표의 주제는 제주 지역의 여성가족 복지 정책의 흐름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 현황을 가지고 간단한 정책 환경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지수고요. 영역별로 점수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지금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나와 있고요. 2021년부터 23년도 이 3년 내내 이제 성평등 지수가 전국 상위권을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영역별로 보시면 고용, 소득, 돌봄은 이제 3년 내내 전국 1위와 2위를 앞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으나 약간의 연도별로 변동폭이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2021년도에는 5위였는데 이제 1위, 2위에서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안전 분야는 좀 유감스럽게도 좀 낮은 순위에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과 23년의 증가함 특징을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 분야와 돌봄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 분야에서 약간의 점수 하락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다 보니 이제 순위 측면에서는 한 개 순위 정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2022년과 23년도를 이제 영역 중에서도 영역 내에 있는 세부 지표에서 좀 차이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23년도에 22년도 대비 좀 개선된 지표라고 하면 이제 건강 영역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그다음 양성평등 의식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약간 좀 미흡하거나 이제 하위권에 좀 정체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결정 영역에 있어서 광역 및 기초의회 내 의원 내 여성 의원 비율, 그리고 이제 관리자 내 여성 비율, 그리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그다음 평균 교육 연수, 건강에 있어서 스트레스 인지율, 안전에 있어서 야간 보행 두려움,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측면에서 약간의 좀 아쉬운 점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 지수를 가지고 간단한 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업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S에 해당하는 이 강점이죠. 제주 지역 여성가족복지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은 이 고용지표 측면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과 돌봄 영역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W, 이제 약점에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한 일부 지표에 좀 미흡한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안전 환경의 좀 취약성, 그리고 좀 개선이 되었지만 이제 성평등 의식 측면에서 그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의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지역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이 5에 해당하는 기회를 보시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디지털 기반의 돌봄 안전 서비스 기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AI 복지 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강화를 이제 지금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돌봄과 고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있어서는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통합 돌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는 이제 성폭력 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협 요인입니다. 이제 위협 요인이라고 하면 이거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제 위협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전국적으로 이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위험 요인이자, 그리고 이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공급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디지털 범죄와 같이 이제 좀 여성 폭력의 유형이 좀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요약을 하면 이제 뭐 기대 수명 연금 수급, 그다음 고용 측면에서 이제 견고한 성평등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주 지역 여성가족복지가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그다음 의사결정 참여와 안전, 건강, 의식 분야에 있어서 일부 취약 지표가 나타난다는 게 좀 일부 약점이고,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기회, 제주도가 성평등 정책 확대에 있어서 유리하게 좀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돌봄 일자리 분야의 정책 개선의 흐름을 좀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 요인으로는 이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성 폭력 유형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성평등 지수를 보셨다시피 그 여성가족 복지라는 영역이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의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흐름 내에서도 이제 영역별로 어떠한 목표와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정에서 지금 추진해왔던 목표와 이제 핵심 과제들 중에서 여성가족복지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주요 전략들을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그리고 여성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 조성, 그다음에 청년 지원, 그다음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해서 관련된 분야로 이제 돌봄, 일자리, 안전, 성주류와 청년, 인구, 가족 이런 키워드를 좀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좀 도에서 지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좀 보시면 이제 제주형 생애주기를 통합돌봄 체제 구축, 그리고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이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통합가치 돌봄이 추진이 되면서 이제 돌봄 영역에 있어 고무적인 성과를 지금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이제 목표로 이제 여성 직업 훈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 안심 도시를 이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여성 안심 범죄 예방형 도시 기반 마련, 일명 세테드 사업이라고 하죠. 세테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청년 분야에 있어서는 창업과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 뭐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성주류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과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이제 젠더 거버넌스 구축, NGO 협력 체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 가족 측면에서는 이제 이주민과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주요 목표로 이제 정착 주민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제주 지역의 여성가족 복지 정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용, 소득, 돌봄 등 이제 핵심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기반 돌봄 체계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특히 통합 돌봄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복합적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구, 일자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성주류화 관점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정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주 지역 여성가족 복지 정책이 이제까지 이루어냈던 그런 추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세부 정책 성과와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패널 토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제주 여성가족 촉진 포럼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된 JRS 보도국의 강석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오니까 이 장소 이름이 샬롬이던데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화, 안녕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단지 평화 안녕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녕인데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포괄적인 복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여성들의 포괄적인 복지, 포괄적인 행복 이런 논의를 하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포럼, 토론회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기사 쓰는 끝에 이렇게 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토론회 전문가 제안과 토론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최종 방침을 세울 예정입니다. 근데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근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은 제 말에 반영이 돼서 제주 여성들의 삶이 좀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이런 뼈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여러분들이 패널로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지금 수다가 원고랑 달라가지고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경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현용길 제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제주여민의 김태현 이사님 나오셨고요. 제주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현나희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라서 아마 좋은 의견도 나올 것 같고 제주 여성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뼈있는 말씀들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패널분이 많으시니까 각 패널마다 한 5에서 길어야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짧게 해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방청객들 질문도 받고 해서 좀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주 한라대학교 강정희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강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돌봄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성과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 가치 돌봄, 그리고 아동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치 돌봄 사업은 잘 알다시피 민선 8기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고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이용자 수 증가라든지 또 서비스 종류의 확대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이용자 만족도 또 도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가치 돌봄 사업은 제주도민 누구나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또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체감형 복지를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 취약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생활 주거 중심의 돌봄에서 의료와 요양 또 복지 간의 연계 강화라든지 또 현재 이용자가 대부분 노년층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로서는 지금 좀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자의 폭을 좀 넓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지기를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 돌봄 분야인데요.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아까 이제 그 박사님 발표가 있었듯이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체감도 제고 또 서비스 수요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유형이나 돌봄 시간 확대를 통해서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또 최근에는 제주시가 이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으름 돌봄 공동체 역시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양육 체계 전반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저히 목표와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동 돌봄이 현재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또 도차원의 부서를 달리하는 다양한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규정이나 또 지원 체계로 해서 돌봄 공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 공백의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아동 돌봄 서비스 간의 어떤 연계와 통합 또 이를 위해서는 아동 돌봄 기관들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이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정책에 반영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노인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사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이제 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기존의 돌봄 제도에서 배제되던 노인들이 제주 가치 돌봄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고 또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로 노인 1인 가구 또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어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또 고령 친화 도시 실행 계획과 함께 제주를 말 그대로 고령 사회 선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토론문에는 지금 첨가하지를 못하긴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조금 정책에서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은 중장년층 돌봄입니다. 통계 지표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역별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이제 앞으로 고령으로 접어들게 되면 제주 지역의 고령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아까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제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이제 돌봄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장년층까지 사실 고령 노인 인구로 접어들게 되면 돌봄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독사의 사실 대표적인 연령 집단이 중장년층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제주도의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2019년하고 2023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돌봄 정책이 고령자 중심을 넘어서서 좀 중장년층도 포괄하는 이런 예방적인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로당 이용자 수 대다수가 여성 노인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가 17개 지자체 중에서 제주가 또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의 이런 통계 수치를 찾아보면 제주가 하위권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2024년에 노인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4.9개이고요. 근데 제주는 이제 2.8개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지금 도에서 2개 정도 있고, 근데 경로당은 476개소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는지 경로당이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지금 경로당 식사 지원이나 건강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것으로 뭐 정책 과제로 좀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도 차원에서 이런 경로당 그 활성화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능 강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사실은 노인들의 전용 여가복지 시설이기는 하지만 노인이 중심이 되되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세대 통합형 어떤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노인들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드나들면서 거기서 휴식도 하고 돌봄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돌봄 공동체 공간으로 좀 거듭나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역시 토론문에 제가 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행될 그 2026년에 돌봄 통합지원법에서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돌봄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에 대한 돌봄에도 좀 예의를 갖추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필요 서비스 개발하고 또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정 도민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나 돌봄, 보건, 의료 이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앞으로의 정책에서 희망하는 부분들이 민생 경제 다음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희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정책에 있어서도 도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뤄나가야 할 분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돌봄 복지 정책 전반에 이제 공통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아까 거듭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령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수요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 그 돌봄 인력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력의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장기 요양 요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있기는 하지만 장롱 면허로 머물러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에 의하면 장기 요양 요원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돌봄 인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또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읍면 지역의 어떤 돌봄 서비스 격차는 그 아동 돌봄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모든 돌봄 서비스의 어떤 격차에 있어서 항상 읍면 지역과 이 시지역의 어떤 그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정신건강 분야인데 제주도의 경우에 이제 자살률이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그 17개 지자체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도청으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동안은 이제 자살률이 조금 감소됐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다시 17개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도민의 어떤 정신건강 돌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주가치 돌봄에서 이런 심리정서적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또 제언도 있어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 돌봄 위주로 지금 돼 있는 돌봄 정책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경로당도 전 세대가 갈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바꾸자. 그리고 중장년층의 어떤 돌봄 그리고 생애 말기의 돌봄도 좀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필요 개선 사항으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은면적 격차 해소 그리고 정신 건강 쪽의 돌봄도 키우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긴 발표 중에 어제 제가 기사 쓴 게 나와서 순으름 공동체 돌봄 공동체 어제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일자리 분야 관련돼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준 제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장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 인자위 김경준입니다. 우선은 제가 토론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그 이민지 연구위원 분께서 이제 발표하셨을 때 강점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만들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차피 양적 지표에서는 전국에서 거의 탑클래스 수준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여성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뭐 급여의 차이라던가 아니면 근로 시간의 차이 아니면 고용 안정성의 차이 이런 것에 되게 기인한데 이런 질적인 지표들을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조금 더 고민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토론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23년, 24년도에 했던 도정에서 했던 여성 정책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훌륭합니다.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이상 시간, 예산, 그 다음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따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을 정도죠. 예. 어쨌든 그런 고용률이나 그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국 1위, 아니면 전국 2위 정도의 순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을 누구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성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작년에 여성 ESG 관련해서 교육훈련을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되게 탄탄하게 도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책 연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탔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성의 직업 훈련을 만들어서 여성 인재들이 좋은 직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과연 도정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런 정책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여성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성 세일센터들인데 여성 세일센터들에 있는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처우가 가장 안 좋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묻지 않게 여성 쪽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내가 여성 세일센터에서 여성분들을 취업시키고 훈련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는 담당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 내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자리와 그런 거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라는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질적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역의 여성 세일센터라던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런 임금이라던가 그 여성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으면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취업, 이직, 경력 단절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여성분들이 취업하고 이직하고 경력 단절하고 다시 취업하고 이직하고 경력 단절하는 이 순환고리를 끊으려면요. 지금처럼 그냥 어디서 사람 뽑아요. 어디 요양보호사 뽑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양보호사 돌봄 인력에 대한 직업의 순환고리는 취업했다가 이직했다가 다시 그냥 쉬어 이런 식으로 반복되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성의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순환고리를 가져가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질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방치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냐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런 거 훈련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만 예컨대 AI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성의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과연 좋은 강사를 만나야 여성의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고 그럴 건데 지금에 있는 지침이라던가 경직돼 있는 이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서 조금이라도 훌륭한 강사들과 함께 여성 인력이 좀 양성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여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와닿는 얘기가 있네요. 여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주 그 월급쟁이들의 연봉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제주 맞벌이 가구 비율이 한 62%인데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편들이 월급이 모자라니까 부인들이 나가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식의 일자리를 그동안 줘오지 않았나.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등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라서 되게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발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인데요. 제주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의 현나희 부장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I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현나희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되게 관계 기반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킹이나 이제 교제 폭력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아까 그 주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도 보다시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도화가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되게 많은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사회 문제로서 이런 여성 그런 교제 관계 기반의 폭력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변화들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이제 맞춤형 지원들을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운영 시작했던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라는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정규 사업으로 추진이 진행이 됐고, 원래 이제 2025년 4월 17일 날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회에 이제 법령이 좀 변경이 되면서 지역 디지털 이 특화 상담소가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로 해서 좀 확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제 지역 지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집중하는 것 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유포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거나 삭제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촘촘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1년에서 24년 동안 이제 지원하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제 연령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10대에서 41.7%, 20대 15% 순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피해 유형도 살펴보면 유포 불안, 사이버 괴롭힘, 불법 촬영 순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동 청소년들 대상이라든가 이제 유포 불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집니다. 또한 이제 관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스토킹 피해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집이나 이제 직장 이런 생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해자들이 워낙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그런 공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찾아올까봐 이제 불안해하거나 또 이후에 이제 좀 더 보복할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사업 중에 이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제 여성기부장을 일선능력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23년 이제 5월에는 제주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들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앞선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안전 분야에 있어서 다른 이제 성평등이나 이런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순위가 되게 낮게 나타나는 것들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역과의 고정관념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이런 양성평등 의식,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고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볼 때 인식 변화를 위한 좀 더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정책이나 있다라는 것들을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등 이렇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복적인 탐지 활동을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탐지 활동에 있어서의 이제 사각지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런 조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불법 촬영 기기를 탐지하는 기기들이 되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좀 더 교체함으로 인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탐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이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이런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민간 영역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민간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안전 점검들을 할 때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런 좀 조항들을 좀 포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관심 갖고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지원들 중에 이제 의료 지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포 불안이라든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 기저에 깔리게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좀 장기적으로 집중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건수나 지원액이 되게 크게 상승함에 반해서 이제 또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우울 이런 우울을 통해서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정신과나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여성폭력 피해 발생들은 예전에는 뭐 이제 단순히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이어서 좀 복합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영역도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 현재 되게 보호시설에서의 중심으로 이제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담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좀 이제 확대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 있어서 심리 회복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 실시해야 되는데요. 교육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양육자나 복지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뭐 이제 10대, 20대뿐만 아니라 발생하긴 하지만 그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들에 대한 교육들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안내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제 체계적으로도 강화해야 되는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그 대상별이나 특성에 맞게 교환을 준비하는 제작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제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유포 불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담소로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이런 상담원들이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의료나 이런 지원들을 할 때 혼자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혼자서 이제 찾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제약들이 있을 때도 상담소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좀 이제 광역 단위의 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원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방문한 상담 과정에서 이제 상담소에 방문했을 때 안정적 공간과 편안함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담소나 이런 시설에서 되게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 피해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불편함들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소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것들도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해서 11월 25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관련 유관단체에서도 도내에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된 것들은 또 그런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되고 하는데 좀 밑거름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또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새벽 2시에 편의점 가고 운동 가고 막 하면서 한국은 안전하다 그러는데 사실 한국은 드러나는 곳에는 여성들이 안전한 곳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디지털 폭력처럼 드러나지 않는 여성 폭력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10대들 지금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인데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폭력을 많이 합니다. 집단적으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폭력하는 그런 거, N번방 같은 피해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들, 지원들 이게 돼야지 진짜 말 그대로 여성들이 안전한 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을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분야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보 노동권익센터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경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청년 파트입니다. 예, 청년 파트인데 일단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제주 청년 중에 여성은 여성 청년은 여성 친화 도시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주인공으로서 제주 청년은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난 8월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그리고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25년으로 끝나고 동시에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된 2022년 새로운 미래 청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라는 도정 목표 과제를 확정하면서 여건이 좀 변화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그래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기본계획이 23, 27 해서 수정계획이 마련되면서 청년정책 담당을 비롯해서 36개 부서가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 태어나면,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온 마을이 돌본다. 그런 것처럼 제주 청년을 위해서 도의 36개 부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8기 청년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이번에 민선 8기가 도정이 시작되면서 도청 기획조정실 내에 청년 정책 담당관 안에 청년 주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청년은 아까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그리고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년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에 141개 과제 6,727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1,950억이 투자됐는데 이거는 18년에 과거 얘기지만 2018년에 62개 과제에서 356억 투자한 거에 비하면 2023년도에 966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추진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청년 3종 지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취업, 그러니까 취업과 목돈 마련 그리고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그다음 청년 이사비 지원,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하고 있고요.
참여 권리 분야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이어드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참여 가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참여 비율을 10%에서 30% 이상 올렸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이 뭐냐면 제청년 보장제 추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그다음 제주형 청년 주권 실현 모델을 통해서 전국 청년 정책을 아마 선도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년 정책 유공포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제주 청년 정책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주 청년 원탁회의, 주권회의, 청년 참여 예산, 그리고 전국 최초로 청년 자율 예산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참여 기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운영 효율 같은 다양한 정책 발굴, 그리고 반영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 두드림 3종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창업 두드림 특별 보증, 그다음에 청년 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재료 사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 기업 저금리 자금 지원 같은 3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8기 제주 청년 원탁회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그 창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에 다시 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청년 다시 드림 재창업 지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창업 단계별 창업 자금이라든가 투자 촉진 같은 경우에는 도정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향후에는 선순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과 함께 상세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을 모아서 직접화하고 창업 준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 종합 체계 구축을 통해서 청년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 지원만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대학하고 지역 기업이 같이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민선 8기 도정은 제주 지역 미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분야를 선도할 주축이자 주인공으로서 청년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 매우 고무적이고요.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소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홍보 채널뿐만 아니고 청년직 허브로서 제주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빠짐없이 청년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 눈높이에 맞게 청년 정책 홍보는 도정이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제주 청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차기 도정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일단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정책은 확대하고 수요가 적거나 성과가 미미한 정책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지만 부재한 정책은 새롭게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청년을 위해서 제주 청년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그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도 있지만 그 청년 정책은 인구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제주 그리고 일하고 싶은 제주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청년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주 청년 그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은 2030년도에 16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청년 유입을 促진하고 또 육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청년 전용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이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도정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청년 보금자리 지원 등 정주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인구 변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대학 런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청년 생활 인구 확대 모델이 보여지는데 이제 미래 제주의 지역 경제 수요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런케이션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 생각엔 청년 일자리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창출 지원이 동시에 고려된다고 봅니다. 예, 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지역 산업, 그다음에 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을 수립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주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라든가 제주 더크네일 센터라든가 또 대학의 라이즈 그리고 제주 산업융합원, 제주 테크노 파크 이런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서 연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 우수 청년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 청년을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이제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제주에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지금 대학생 청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식비, 문화, 교통비 등 기초생활할 수 있는 제주형 청년 기초생활비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새 정부의 청년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취업도 잘 했는데 어떤 노동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련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과 노동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주 청년을 위한 노동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이 청년을 위한 노동 정책이 잘 돼야만 제주에서 일하고 싶고 정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청년 노동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할 때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라든가 노동권익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청년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 노동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청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권익 침해 시 상담,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시설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노동시설 기본계획에는 청년 노동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부산에 갔었는데 택시기사분한테 부산은 살만합니까 물어보니까 부산은 노인과 바다와 아파트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잡던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생겨서 노인과 바다, 아파트밖에 없다. 제주보다 훨씬 큰 대도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된 어떤 청년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어떤 짜잘한 지원을 해준다고 청년들이 머무는 게 아니고 머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발 디디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더 굵직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성주화 부분에 대해서 제주여민의 김태현 이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여민의 김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전국의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 2, 3년간 우호적인 조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도 했고 오늘 이민지 위원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단계는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있었고 도정의 추진 의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잘 호응하면서 좀 단기간에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질적인 도약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석찬 과장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고 하는 부분, 좀 지표의 이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의 기준으로 제주 지역은 65% 정도 경제활동을 참가하고 있는데 남성과 비교했을 때는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은 44.7%, 전국 평균보다는 12% 정도 높다고 합니다. 상용직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뜻이겠죠.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위의 이면에는 이런 불안정한 고용 현실이 존재합니다. 지표상 제주가 1위인 이유가 고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평등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남녀 임금 근로 격차라거나 혹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겹치면서 이런 지표가 나왔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민선 8기 도정의 지난 3년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수치에 다 담기지 못한 현실의 이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주형 성주류화 체계는 어느 정도는 확립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전담 조직인 성평등 여성정책관은 2023년에 조직 개편을 거쳐서 명칭이 성평등 정책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성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유해 주신 발표 자료를 보아하니 양성평등위원회도 도지사가 위원장이죠. 민간위원 23명,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실적이죠.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 성평등 여성정책관의 예산이 9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반면에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는 못하다는 점이 우선순위, 도정 내에서 우선순위가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성평등 노동은 어떤가 살펴보았더니 전담 부서가 아직은 없습니다. 2025년 7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경제활력국의 노동 전담 부서인 노동일자리과가 설치되었지만 업무 내용은 일생활 균형 관련 업무 외에 성평등 노동 환경을 위한 명시적인 업무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혹은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참고한다면 제주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이 제주형 성주류화 체계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양성평등 담당관제입니다. 제주도의 각 부서장이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성인직 정책 실천 리더의 역할을 맡는데요. 여러 가지 살펴보면 좋겠으나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찾아가는 성인지 정책 협업 감담회가 24회 실시되어서 실국장들과 정책의 성인지 관점이 좀 반영되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데 좀 속도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인 데이터도 구축이 되고 공직사회 내 성평등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 기획 단계에서 성인지 관점이 좀 더 안착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부서장의 순환 보직 주기를 고려한다면 이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서서 부서 전체의 업무 관행, 문화적인 인식을 바꾸는 이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도 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2024년 정책 개선 권고안 이행률이 80%가 넘더라고요. 2023년과 비교하면
46.2%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특히 실제적인 예시로는 이 공식 홍보물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성인지 모니터링을 적용하면서 이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 피드백 전 단계의 좀 유기적인 구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성별 영향 평가 제도도 좀 손에 꼽을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년 한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애써주고 계시죠.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 중에 하나이고 고무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주류화 체계의 안착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 뿔뿌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훨씬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도청 안에서 혹은 이 공공조직 안에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1.8%,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은 28.6%라고 합니다.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세밀한 고려들이 필요한 시점이 이르는 거죠. 17개 출자 출연 기관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다시 살펴보면 남녀 직원의 성비가 여성은 42%, 남성은 58%라고 하는데요. 관리직 여성 비율이 19.3%, 이사 중에 여성 비율은 28.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제주 지역의 이 여성 대표성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 마을 지역으로 갔을 때에 이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 지역의 통장, 이장의 여성 비율은 이 46.8%로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이제 통장이 하는 역할과 이장이 하는 역할의 이 차이를 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주 내 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특성들이 좀 살아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리장은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통장은 자원을 이제 배분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여성 이장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10%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주는 어떤가요? 네, 손에 꼽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어촌계 구성원도 살펴보니 어촌계 구성원은 여성이 아주 절대 다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어촌계장의 여성 비율은 한 21.6%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어민회에서 이 조사를 쭉 해왔었는데요. 이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개발위원회가 있는데 17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여성 1인 부녀회장만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2인 이상 여성이 있는 경우도 최대 비율이 한 20% 정도로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주목해서 저희 제주어민회에서 2017년부터 제주 지역 여성 대표성 확대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결의를 이제 보이면서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이 운영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제주도 그리고 저희 제주어민회가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마을 사업단의 이제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마을 구성원 모두 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들을 이제 주목해서 줄곧 해왔는데요. 제주도의 리 172개죠. 여기서 15개의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작이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만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이르기까지 이 5년 동안 15개 마을 정말 힘에 부치면서 왔지만 이 확대되는데 그쳤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죠. 민관이 합심해서 이 기반을 가졌으니까 이를 좀 뒷받침할 만한 관심도 적극적인 또 예산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점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이른바 성주류화 전략, 성주류화 전술은 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자랑할 만한 성과이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기반을 잘 다졌으니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어디로 갈진 정했으니 어떤 속도로 이제 저는 젠걸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빨리 걸어갈지, 뛰어갈지, 날아갈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패널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34회 제주 여성가족 정책 포럼 개회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여성가족연구원이 이렇게 뒷페이지 보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포럼을 개최한 부분은 되게 정말 성공적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외국인 주민 정착 통합 지원제의 구축 및 다문화 지원 사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문순덕 원장님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제 2017년에 그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 조직에 대한 연구를 직접 하셨습니다. 제주연구원 시절에. 그래서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올해 초에 이제 도에 그 정책기획실에 이제 인구정책 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산하의 팀으로 아쉽지만은 외국인 이민 정책팀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주도 최초의 외국인 지원 전담 조직입니다. 제가 22년간 활동을 했는데 22년간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성평등 기획관인가요? 거기에 관이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아예 국단인가요? 아니면 과단인가요? 예, 과단이 전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원 전담 조직이 제주도에서는 과단위의 형태로 과단위 규모로 만들어져서 시급하게 이 외국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제주 다문화 사회 구성에 대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가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난 11월 5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을 좀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통합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 외국인 주민 정책을 제도와 그리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고도화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정주와 외국인 주민들의 정주와 사회통합 문제는 이제 이민 정책을 넘어가지고 제주 인구 정책의 핵심 축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재구조화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에서 제시된 이주민이라든가 외국인 정착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다문화 지원 사업 강화는 실제 정책 전개에서 얼마나 포용적이고 형평적인 어떤 형평성 있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분석에 따르면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통합체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결혼 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프레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난민, 유학생 이런 비가족형 외국인 주민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배제가 있고 경제활용 중심의 정책 왜곡, 중앙정부 계획에 대한 어떤 종속성이라는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떠한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 현황은 이제 자료에 보시게 되면 한 38,000명이 있습니다. 38,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국인 주민 자녀라고 해서 국내 출생, 다문화 가족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중에서 국내 출생 자녀와
자국에서 데려온 중도입국 자녀라는 그 유형이 있는데 그 합치면 이제 5,379명을 빼버리면 한 27,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유입 인구의 10%를 제주도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 인구는 한 270만 명이 됩니다. 고려 270만 명이 되고 제주도는 합법 체류자만 한 27,000명, 8,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법 체류자분들이 이제 11,000명 정도, 10,000명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38,000명 정도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어떤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중앙정부의 그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따라서 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주도의 외국인 정책 26개 과제 중에 상당수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 이식 또는 재구성에 의해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축산업이라든가 그 관광서비스 미존도가 높은데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장기 체류 비율이 높은 제주의 어떤 고유 사회의 어떤 경제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 구조가 제주형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방향성을 약화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정책 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산 배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자체 외국인 정책 총 예산은 2003년에 이제 9억 4,5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6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 청년 정책이라든가 여성 정책 분야는 이거 말할 수 없는 예산이 이제 확정되어 있는데 외국인 정책은 자체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은 이제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73%가 늘어 증가했지만 이게 16억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38,000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가의 대부분은 예산 중가의 대부분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80%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인도적 체류자,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멘 난민 사태 이후에 사실은 도민사회의 논의가 좀 확산되었긴 했지만은 당시에 한 8천만 원 잡아 있었던 난민 예산은 이제 점점 줄어서 뭐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중에 이주 여성 노동자라든가 난민 여성 분들이라든가 가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과는 다른 처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권이라든가 건강권에 있어서 국민과는 다른 굉장히 처우를 받고 있고 배제되고 있고 뭐 미등록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0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6,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건강권이라든가 안전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점진적 그리고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대학교 라이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유치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유치 이전에 이분들이 나와서 졸업을 해서 이분들의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제주도가 인구 감소를 외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방안을 외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중심의 이민 정책의 왜곡과 인권 정주 정책의 후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중과분 중에서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이게 약 22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활용형 사업에다가 예산을 쏟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정책의 사회통합이라든가 정주 권리 중심이 아니라 굉장히 노동력 확보라든가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음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고 외국인 주민들이 어떤 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도구로 간주하는 시각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책 자체가. 그래서 노동권이라든가 주거권,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대한 행정적 관심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은 상호문화적 공존이라든가 공동체 참여라든가 권리 보장에 기반돼야 되지만 현재 정책 구조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고 우선시하면서 그 지원의 범위를 굉장히 최소한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당하고 있다. 항상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제주도 당국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체계 이제 전담부서는 만들어졌지만 통합지원체계 형식적인 어떤 통합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체계의 어떤 마련이 필요하고 이주민 참여 기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주민도 제주도의 주민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목적으로 왔든 결혼으로 왔든 유학으로 왔든 이제 지방 시대에 지방정부 시대의 지역 주민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주민의 어떤 참여 기제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는 어떤 정책 협의 기구가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책 차원에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포용적 인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대상을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한정하는 어떤 편중적인 구조,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난민, 유학생, 장기체류자, 비가족형 이주민 집단의 어떤 체계적인 배제, 경제 활용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 프레임의 어떤 지속이라든가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정책 결정권 부족, 그리고 복합적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앞으로 민성국의 어떤 정책은 이주민을 단순히 보호하거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어떤 주체로 생각하는 그런 정책 철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포괄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제도화가 확실하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기관에 분산된 이주민 지원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원스톱 행정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주민의 어떤 정책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기반의 이주민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제주형 정주 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상호 존중과 공존의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 수에 비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주도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 전문가 인력 양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상호 통합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문화 감수성에 대한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주민과 이주민의 어떤 갈등 문제, 통합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 도정 당국에서는 이런 감수성 향상 중진 그리고 수용성 향상에 대한 중진에 대한 그런 사업들 개선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많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려면 당연히 도로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이주민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돌봄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프라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팀이라든가 인구정책 기획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주 환경을 높이고 이주민들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2004년도에
제주가 독립적인 경제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 인구 100만으로 만들자는 기획 뉴스를 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민해가지고 정주 인구를 늘려서 제주의 경제 독립성을 키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세상이 변했구나. 이민 정책을 하는 팀까지 생기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세상이 됐구나 싶어서 어떤 그런 정도의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 주민들을 어떤 경제적인 도구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이 하는 합리적인 같은 주체고 같이 동등한 위치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좀 와닿는데 그런 식의 인식 전환이 돼야 될 만큼의 정책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여성분을 통해서 제주의 어떤 여성 돌봄,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잠깐 방청석에 계신 분들 질문 좀 받고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항이나 거 질문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맡겨 넘기고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방송에는 요 멘트는 빼가지고 아마 나갈 겁니다만 없으신가요? 그러면 대안까지 너무 잘 야. 지켜주셔서 예. 그러면 원장님한테서 어떤 오늘 이 포럼 패널 토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지 한 말씀만. 네, 시간이 아마 있어서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토론자들이 자기 각자의 분야에서 그 정책, 이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제시까지 너무너무 잘 내주셔서 아마 우리는 당연히 오늘 여기서 들으니까 잘 알 것이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안 제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궁금증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더불어서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의 그 역할이 좀 더 많이 부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클로징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있고요. 이제 대학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1년 있으면 뭐 대학을 간다고 제 품을 떠날 수도 있고 아들은 이제 취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제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특히 딸은 제주가 안전하고 그리고 아들한테도 제주가 살만하고 그런 청년들, 앞으로 청년이 될 제 아들, 그리고 그런 미래 세대에게 제주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출산 문제 때문에 역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월급을 얼마 받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특히 오늘 이런 패널분들이 말씀하셨던 제안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34회 제주 여성 가족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